안녕하세요, 추운펭귄입니다. 전 중국 마케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과 관련된 검색을 자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네이버 키워드 트렌드를 살펴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SNS 샤오홍슈라는 키워드가 10월에 이렇게 급상승했더라고요. 아니, 샤오홍슈가 왜? 샤오홍슈 마케팅이 갑자기 핫해졌나? 알고 보니 먹방 유튜버 문보키님의 중국 활동, 그것도 샤오홍슈에서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논란이 되지? 하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모두 2020년 8월 지난 여름에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거 모두 아시죠? 그런데 먹방 유튜버들은 먹었던 것들을 뱉는 먹밴 논란에도 함께 휩싸였는데요. 그 중에 문보키님도 이 두 가지 논란에 휩싸이셔서 8월 정도에 유튜브 업로드를 중단하셨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들이나 네티즌들은 문보키님이 자숙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 샤오홍슈에다가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먹배시나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문보키님이 일부는 사과하고 해명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막 오가고 있어서 뭐가 진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 영상에서는 그 팩트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순수하게 중국 마케터로서 문보키님을 포함한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왜 샤오홍슈 활동을 중단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 사칭 계정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 사칭 계정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당하신 거 고소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계정 하단에 있는 협찬 연락 메일, 이거를 살펴보았을 때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 QQ, 위챗을 제가 추가를 해보니 어쨌든 중국에서 도용을 한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운영한다라는 가정하에 문보키님이나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왜 샤오홍슈에서 운영을 중단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도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방 유튜버들이 샤오홍슈 운영을 중단하셔야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먹방으로는 샤오홍슈에서 돈을 벌기 힘들어요. 구독자 3,000밖에 없는 제가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중국 마케터로서 제가 의무감과 오지랖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이전 영상인 한국인 왕홍 수익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샤오홍슈는 유튜브와 달리 재생 기반 수익이 없습니다. 조회수가 100만, 200만 이렇게 빵빵 터진다고 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샤오홍슈 크리에이터들은 주로 브랜드 광고 협찬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요. 원래는 한국인들이 라이브를 할 수 없기는 한데, 특별 심의 같은 거를 통해서 만약에 라이브를 할 수가 있다면 별풍선처럼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제품을 홍보를 하고 샤오홍슈 안에 있는 상점, 커머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에서는 먹방 논란이 터졌었던 2020년 8월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음식 낭비 현상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프다며 중국 전 플랫폼에서 먹방을 규제해서 중국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계정이 하루아침에 삭제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음식 낭비 현상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중국 공산당 정부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중국 플랫폼이나 중국 브랜드들이 과연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이나 기조를 거스르고 대량의 음식을 먹는 먹방 크리에이터들을 밀어주고 협찬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샤오홍슈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팔로우 몇만 이상만 되면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보키님을 포함한 햄찌님, 치윤님, 구찌님, 재열님 등등 그 어떤 먹방 크리에이터들도 여기에서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샤오홍슈는 이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야말로 샤오홍슈를 속이는 뒷광고를 진행을 한다면, 샤오홍슈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당 크리에이터들에게 페널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에 검색되지 않는다면 협찬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규정이 풀리겠지, 일단 팬을 많이 모아두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중국 SNS에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요, 우선 첫 번째,
샤오슈에서는 개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문복희님은 중국 틱톡 도인이나 중국 유튜브라고 불리는 비리비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샤오슈에서도 이 계정은 저 문복희 아니에요 라고 솔직하게 밝힌 계정 한 개가 있는데 이것도 팔로워 8만이나 되고요. 문복희님 계정으로 추정되는 그 채널보다 한국어 자막도 훨씬 더 많고 댓글이 많아서 헷갈리는 계정 하나, 이거는 팔로워 6만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찌님 샤오슈 계정처럼 개인 인증을 꼭 받으셔서 이건 다른 사칭 계정과 달라요, 이게 찐입니다 라고 인증을 받으시는 그 절차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요. 두 번째는 중국 틱톡 도인 커머스 기능을 활용하세요. 이 도인 계정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이디도 조금 이상하고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이전 영상들은 삭제되어서 볼 수 없어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를 보았을 때 이건 진짜 사칭 계정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계정은 정말 커머스 기능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문복희님의 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상 속에 나오는 김치나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링크를 붙여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샤오슈 하실 바에는 차라리 삐리삐리를 운영하세요. 중국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이 삐리삐리 채널에는 문복희님 영상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문복희님 영상만 주구장창 올리는 한 계정 구독자가 23만이나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문복희님 아니다, 영상을 퍼서 올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삐리삐리는 유튜브처럼 영상 조회수 기준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영상의 조회수나 인터랙션을 기준으로 창작자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삐리삐리가 그 창작자에게,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방을 금지하는 이 상황에서 삐리삐리가 과연 먹방 크리에이터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제공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샤오슈에 비해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먹방 형태를 변형시켜보세요. 이건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먹방 규제를 생각해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 그리고 건강을 생각을 해서라도 대량의 음식을 먹는 먹방보다는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중국에 이미 진출하고 싶은 한국 기업들의 식품들을 정말 적정량으로 맛있게 드셔주세요. 먹방 유튜버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 식품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얼마 전에 김치가 중국 거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김치든 뭐든 이 한국 음식이 진짜 우리의 한국 음식이 맞음을 알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발생한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말 숨김없이 소통을 하고 구독자분들이나 이슈 채널에서도 그들의 얼굴이 공개되어도 정말 당당할 만큼의 그런 깨끗한 비판만 하셔서 그런 논란과 비평을 발판 삼아서 한국의 많은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로 확 뻗어 나가서 국위선양하시고 외화를 팍팍팍 벌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을 똘똘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저 추운 펭귄은 모든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중국 진출을 응원합니다. 런민비 많이 벌어 오셔서 한국에서 좋은 곳에 잘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정말 잘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